다점포 시대는 끝났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번 영상은 제가 굉장히 다루기 싫었던 컨텐츠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다점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점포 운영 비법을 알려드렸던 유튜버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다점포 시대 끝났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다고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다점포 시대 끝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덧붙여서 얘기해 드릴 내용도 많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매경 이코노미에서 매년 프랜차이즈 다점포율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악의 다점포율이 나왔다고 해요. 100여 개의 브랜드 중에서 전년 대비 다점포율이 늘어난 것은 10개가 채 안 된다. 그동안 모든 조사를 통틀어 단연 최저치다. 이 다점포율 조사를 저도 10년째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부터도 지금 매장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9개의 매장 중에 1개 매장은 이번 달에 폐업을 하고요. 한두 개 매장은 더 정리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수익률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와요. 일례로 제 매장 중에 하나는 매출은 그대로인데요. 예전엔 1000만 원 남던 게 지금은 500만 원도 안 남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인건비는 치솟았고 구인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죠. 임대료, 여기에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부담이다. 여기에서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재료비도 높아졌고요. 이제 배달도 많이 하면서 배달 관련 비용도 늘어났죠. 그리고 너도 나도 마케팅을 다 하는 시대가 오면서 마케팅 비용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자영업 시장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공감이 되고요. 자영업 시장도 어렵지만 다점포 사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장을 하나 운영한다면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다점포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충격을 몇 배로 받아요. 제가 매장이 9개잖아요. 그 매장들이 5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인건비 300만 원씩은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9개 매장은 2,700만 원. 예전 같으면 2,700만 원을 더 벌었을 텐데 그게 인건비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구인난도 다점포 사업에 치명적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직원이 안 구해줘도 운영이 되긴 되잖아요. 사장이 2명 몫을 해내거나 가족이 도와준다거나 해서 어떻게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점포는 직원이 안 구해주면 문을 못 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부족하면 음식의 퀄리티나 서비스가 심각하게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좀 넉넉하게 써야 하고요. 일 잘하는 직원들은 급여도 좀 팍팍 올려주고 해야지 이게 그나마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다. 예전처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효율이 떨어지는 매장들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제 모든 매장들이 다 인건비가 급등하고 상황이 어려워진 건 아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는 사람도 잘 구해지고 인건비도 크게 안 올라서 수월하게 운영이 되는 매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장을 하나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인건비가 많이 안 올랐는데 사람도 잘 구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 평균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점포 사업이 힘들어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로 겨우 연명해오던 이들은 고금리 폭탄을 맞았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었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와 연체율 역시 모두 역대 최대다. 고금리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다점포 사업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돈 많으니까 다점포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매장을 오래 운영했다면 모를까 보통 다점포를 하려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점포를 하려면 매장을 하나 하면서 빌리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빌리다 보니까요.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장의 수익률은 악화되고 금리는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안 좋은 매장은 정리하면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매장을 늘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점포를 지금 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예전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다점포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비교해도 다점포가 나쁘지 않다. 다점포 사업도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다점포 사업만으로 한 달에 수억 원씩 벌어들이는 사업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점포 사업이 예전보다 많이 불리해진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다점포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 전수창업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바닥에서 사업을 하려면요. 일단 매장을 여러 개 성공시킨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냥 매장 하나 딱 차렸는데 그거 하나가 대박이 나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요. 여러 개의 매장을 만들어 보고 운영도 해보면서 내 커리어와 내 명성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점포 운영은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다만 예전처럼 다점포 운영만으로 끝장을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다점포 운영을 내 다음 사업의 발판으로 이용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한 경험이 쌓이면 그걸로 또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자영업자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영업자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잠재적인 고객이다, 이렇게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 강의를 팔 수도 있고요. 내 요리 기술이나 마케팅 기술, 기획 능력과 같은 노하우를 팔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팔 수도 있겠죠. 다점포 사업은 이렇게 다음 사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욕심을 내려놓고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